부천 웰다잉 문화연구원 정기총회로 모이게 하시고 이제 순서를 진행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부천 웰다잉 문화연구원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또 이 앞으로도 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임으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송계순 원장님과 그 모든 참 임원들에게 함께 해 주셔서 이렇게 오늘까지 잘 이끌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앞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으로 우리가 참 기쁘고 즐겁게 모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우실 걸 믿습니다. 아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윤 대통령의 계엄 때문에 나라가 심히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 나라를 바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정말 이 나라가 대통령을 그 뜻을 잘 받들어서 정말 계엄이 잘 참 무너지지 않고 이제 잘 윤 대통령 계속해서 통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오늘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4 정기총회를 해서 앞으로는 우리 송교순 원장님이 진행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24 결선 25년도 계획이라든가 또 시상식에 현철비 감사장, 위촉장 수여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장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인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2024년 여러분들 도와주셔서 협력해 주셔서 부천 웰다잉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의 협력이 없었다면 아무래도 어려움이 많았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새해를 맞게 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시죠. 손을 높여 감사합니다. 네. 참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정기총회로 24년도 사업에 대한 결과를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협조해 주셔서 아주 많은 일을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감사님께서 감사를 하셔서 저한테 보내주신 것을 보니까 너무 연구원에서 다양하게 활동을 잘했다라는 칭찬을 좀 듣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팜플렛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팜플렛에 페이지가 하나 좀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그걸 하나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페이지에 보면은 중간에 1페이지가 나오는데 5페이지 다음 장에 보면 1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5-1페이지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어서 6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다음 장으로 보니까 6페이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5-1페이지로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구원은 분야별로 그동안에
나름대로 이렇게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회칙이 내년에도 개정이 되기 때문에 달라집니다만은 회칙의 제일 분야가 이제 기획, 관리, 홍보 분야가 제일 최고의 분야인데 그 중에 기획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회칙 개정의 거는 별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첨부 파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록장애문화 발전 세미나가 참 아주 은혜롭게 잘 진행이 됐죠. 그래서 우리 다양한 문화 속에서 특별히 그 장애 문화가 좀 성경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해서 했더랬는데 여기 보면은 참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더랬는데 중식을 제공하면서 오전에 아카데미를 했고 오후에는 OJT를 진행을 했고 그래서 OJT라는 말을 온전 트레이닝으로서 실제적으로 한번에 실습을 하는 그런 시간을 드렸습니다. 관리사항으로서는 회원 명단을 여러분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첨부 파일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카톡방 관리가 현재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준회원 이상 방이 있고 정회원 이상 방이 있고 각 동아리 방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카톡방에 다른 분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거기 올리는 글에 대해서 좀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익에 해당이 되는 것 또는 연구원에 해당이 되는 것 이런 것들로 이렇게 카톡방에 올리실 때는 참고로 해주시면 합니다. 정기 모임 현황을 보니까 여기 보시는 대로 2023년도에 367명 이렇게 참석을 했더랬고 20회 거쳐서 했다면은 2024년도에는 저 하단에 보시는 대로 489명이 모였더랬고 37회에 걸쳐서 모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홍보사항으로는 좀 전에 우리가 홈페이지를 활용하던 것을 지난번 여러 가지 논의한 끝에 홈페이지를 폐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웰당문화연구원 카페를 많이 좀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연구원의 보탬이 되고 또 발전적인 사항이 있다고 하면 많이 좀 수정 보완해서 이렇게 활용될 수 있을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경기실버신문 기고가 2021년부터 제가 쭉 해오고 있는데 100세 시대를 아는 우리라고 하는 두 번째로 기고문을 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대표 기자님 오셨는데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2025년 정원의 홍보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원들에게 우리 연구원을 알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좀 더 연구해서 검토해서 진행하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분야로서는 연구 및 교육 분야입니다. 우리 연구원의 주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웰당에 대한 연구된 것을 서로 나누는 이러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팜플렛 여러분 가지고 계신 4페이지를 참고로 해주세요. 4페이지. 다른 데는 그렇지만 않아서 우선 제가 진행하는 대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가지고 계신 팜플렛 4페이지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세미나와 일반 행사 그리고 웰당의 헬퍼 과정을 우리가 4기를 2024년도에 운영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월별로 쭉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특강이 이제 우리 홍지훈 강사님께서 아주 참 열강을 해주셨는데 너무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처음 회를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외장 헬퍼 과정의 운영 보고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4기를 운영했을 때에 4기는 3월 8일부터 4월 26일까지 운영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3분이 자격증을 수여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5기생은 9월 6일부터 10월 25일까지였는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5분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한성아 그분께서는 신청을 하셨습니다만 사정상 참여를 못하셔서 내년도 6기에 신청하는 걸 이렇게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6기 모집에 하다가 우선으로 이렇게 접수가 되겠죠. 그 다음 웰다잉 세미나 및 헬퍼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협력단체로서 같이 하고자 하는 단체를 수원에다가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한국장애지도사협회에 같이 하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협력을 해서 해보자고 하고 검토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웰다잉 문화와 웰헬퍼 강사 활동 연구 강의자 어떻게 하면은 우리 웰다잉 문화를 다수의 인원이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강의도 하시고 또 교제도 하시고 또 같이 나누면서 다른 분들에게 또 이렇게 웰다잉 문화를 이렇게 발전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강사를 모집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집한 결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7분이 이제 문화 강사, 웰다잉 문화 강사로 활동하고 또 한 분은 이제 웰다잉 헬퍼 강사로서 활동하실 분으로 이렇게 7분이 연구 강의를 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2025년도에는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참여를 하셔서 강의도 하시고 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분야는 이제 재정 분야인데 재정 분야는 5페이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있는 5페이지를 보시면 작년도, 금년도에 예산대 집행 현황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분야별로다가 나와 있습니다만 총 1,042만 3천 원이 운용이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 확보 방안으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회원이 74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참여를 같이 하셔서 저거나 이렇게 휴회부를 같이 내주시면 그걸 가지고 하겠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정회원들이 지금 우리 회칙상으로는 5,000원씩 해서 연 이제 6만 원을 이제 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참여율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동참시킬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연구원이 활동하는 것을 어떻게 지역사회나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알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제가 볼 때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비 수납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또 찬조 및 후원금 수납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이렇게 다뤄봐야 되겠다, 검토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른 단체들의 상황을 보면 다른 단체들에는 이제 잔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단체 거기에 아낌없이 이렇게 정말 회비를 내주실 수 있는 후원금을 내주실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 연구원에서는 정회원분들에게 그만큼 이해가 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것을 공지하고 공유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좀 연구 검토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로는 친교 봉사 분야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팜플렛의 5-1 페이지에 보시면 나옵니다만 동아리별 활동은 지금 활발하게 지금 되고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역사 탐방이고 하나는 따구리비라 해가지고 악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금년도에 총 47명의 지난달에 이제 47명의 총 666명이 참여를 하셔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활동 내용은 이제 간단하게 지난달 거를 올렸습니다만은 오른쪽에 건 여수사탄만 동아리고 왼쪽에 건 따구리미 동아리 활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호스피스 병원이 이제 용인에 있는 것과 MOU는 체결하지 않았지만은 협의 각서를 교환하지 않았지만은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용인의 그 이사장님이 그 원주희 목사님 우리한테 와서 강의도 하셨던 분인데 24년도 11월 달에 생물 호스피스 사역 소식을 제가 받은 걸 보면 1993년부터 시작해서 15,553명의 말기 화면을 케어했는데 그 중에 13,863명이 소청했고 4,123명이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장지가 총 602홀이 있는데 그 중에 655명이 안장되어 있고 총 장례 총 992명이 성김을 했고 자원봉사가 교육시험 수료생이 2745명이라고 하는. 그래서 호스피스를 이용하시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 연구원에 소속된 모든 회원들은 이 시설을 가보시기도 했고 현장을 가보시기도 했고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우리나라에 제가 볼 때 호스피스 병동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가장 모범적인 호스피스 병원이 아닌가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왜 안 넘어가지? 네. 장례 문제입니다. 장례. 여기 지금 장례는 대한장례지도사협회 회장 이분 그분이 이제 우리 평생 회원이 되셨죠. 그리고 우리가 추대를 하기를 명예이사장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관리하고 있는 그 장례식장이 4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4개에 대해서 카톡방에다 올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장례 문제가 나오게 되면 우리와 협약이 되기 때문에 다소 혜택이 있는 그러한 단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장례 지도사 그 보수 교육에 우리 웰다잉 과목을 하나 컴퓨터에 좀 반영을 해서 하면 어떻겠나 해가지고 지금 그것을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장례식장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 다 같이 한번 내가 만약에 소개한다고 그래요. 내가 여기 계신 분 누구라도 만약에 이 장례식장을 소개하려고 하면 이런 사항이 있어야 되겠죠. 신청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다음에 성별, 남자나 여자냐? 관계는 어떻게 되는 분이냐? 전화는 어떻게 되고 지역은 어디고 또 비곤안에서 시신장기나 이런 것들을 기증하려 의향은 있는가 이런 것들이 알려져야 중개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 이제 신청은 뭐 전화 우리 사무관사님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것을 해당되는 병원에 시흥도 있고 그 다음에 서울도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 저쪽에 어디죠? 그죠? 인천에도 있고 그래서 네 군데에 저기 지금 그 나와 있는 그 우리 평생회원 되신 분이 관리하고 있는 장례식장 4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참고를 말씀드리면서 여기 이런 요소가 비곤안의 이런 내용들을 알려주시면 그쪽으로 연락을 해서 연락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얼굴도 모르고 서로가 좀 만나고 좀 안면도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1년에 2번 봄나들이하고 가을나들이를 이렇게 가는데 봄나들이는 2024년 5월 8일 날
동아알루미늄 탐방을 했더랬죠. 그래서 여기 참가했던 분들이 24명이 들었는데 너무 이 공장은 이 회사는 우리 나재건 그 이사장께서 운영하는 건데 너무 감사했죠. 그때 가보셔서 시설도 보시고 뭘 만드신 곳인가. 그래서 알루미늄이라고 하면 막 우리나라 최고의 그런 품질과 최고의 생산을 하는 그런 업체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현장을 다 가보셔서 알죠. 두 번째 가을 나들이는 10월 22일 날 양수리에 거기서 모임을 가져드렸습니다. 그래서 참석자가 22명으로서 또 하기에 그렇게 좋은 시간을 가져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보고가 매월 지금 정기적으로 활동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된 분들의 활동 내용은 이제 공의를 받아가지고 개인적으로 다시 통보를 해드립니다만, 여러분 팜플렛 6페이지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외 협력 분야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대외 협력 분야는 여러 가지 여건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좀 활동을 못하고 있고, 특별히 또 위원장께서 지난 5월달인가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활동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죽음교육협회와의 관계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죽음교육협회와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는 지부가 됩니다. 본부는 어디에 있냐? 서울에 있습니다. 저기 동국대학교 앞에 사무실이 그쪽인데 거기에 있는데, 우리 기관이 우리 지부 부천 외래문화연구원이 여기 보시는 대로 기존의 12개, 신규로 5개, 보안 2개, 그래서 19개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단체가. 그래서 저기서 죽음교육 지금 하고 있는 것이 2급 강사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급 강사가 되려면 죽음교육에 대한 강사로서 2급으로서 이렇게 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저 과정에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멤버들은 우리가 교육한 것을 70%를 인정받고 30%를 보강을 해서 자격을 해서 다 같이 한번 따라서 죽음교육 2급 강사. 2급 강사. 예, 이것은 이제 공인된 거예요. 나름대로 사회 활동에 적어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죽음교육 강사로 2급 강사로 활동을 하시기를 원하실텐데는 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종합기독교 상조화의회와 MOU를 체결하고 있는데, 사실상 체결은 돼 있으나 참 안타깝게도 누구 돌아가시라고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이게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어려운 교회를 돕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 그분에게다가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회당 20만 원을 지급한다는 우리와의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여기서 계신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께서는 여기 보시면 어려운 교회, 성도가 30명 내지 70명 되는 교회 그런 데 가셔서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 그분에게다가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료 장애가치 특혜를 주시겠다는 것은 신청서를 작성해서 냈을 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혜택은 약 40 내지 5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게 돼서 실제로 개인적으로 부담받는 것은 441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부담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항은 조금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째는 사전 연명 의료 상담 분야입니다. 현재 우리 연명 의료 의학수 작성 상담자는 우리가 지금 4분입니다. 4분이신데 현재 운영기관이죠. 거기에 등록된 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좀 활동을 두 분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정명수 이사님이 901번, 그 다음에 금의은 이사님이 58회, 그래서 959명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작성을 해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참석간사님 업무에 해당되는 것은 적립금을 우리 회계 간사님이 관리하는 그 운용금 중에서 적립금으로 300만 원을 이제 우리 새마을금고에 별도로 해서 운용을 하는데, 여기 보시는 대로 현재 잔액이 220만 2,484원, 684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교실 사용업자를 늘 우리 사무관사님이 알아서 써주시는데, 이게 이렇게 접혀져서 잘 안 보이는데, 교실 사용업자는 분기에 한 번씩 이렇게 사용업자는 25년도는 1월부터 3월달까지 이미 신청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2024년도 시상을 좀 지난번에 이사회도 또 그다음 운용위원회에서 논의할 때에 그래도 연구원에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도움을 주셨다고 할까요? 이런 분들 이렇게 해서 시상을 좀 하자 해가지고 표창을 2분, 감사장을 3분, 그 다음에 위촉장 1분. 여러분 뒷페이지 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분들에게 좀 여러 가지로 감사하다는 또 합격해 주시고 모범이 되고 하는 분들을 이렇게 해서 시상 시간에 시상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재무관사님께서 보고한 것은 2024년도 회계보고사항이 현재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얼마입니까? 이거 글씨가 가려져가지고 안 보이겠는데 겹쳐졌네요. 어쨌든 좌우가 똑같기 때문에 1141만 3,294원이에요. 운영자금이. 그리고 2월금이 469만 3,674원입니다. 그래서 전년의 2월금이 315만 3,660원이고, 그래서 금년에 결산을 봐서 넘어가는 게 2025년도로 넘어가는 게 469만 3천. 여기 도표 지구 우측 하단이죠. 그 다음에 개인별 회비수나 변화를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총 이사 회비를 내신 분들이 21분입니다. 그래서 합계금액 내보니까 425만 5천원을 회비를 내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평생학원들 이상 되시는 그 명예이사장이신 분께서 300만 원을 내주셔가지고 우리가 평생학원으로 배칙에 따라서 넣으셨고, 그 다음에 기왕이면 명예이사장님으로 이렇게 추대하자 해가지고 명예이사장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정회원 회비입니다. 정회원 회비는 보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몇 분이라 했죠. 정회원이 75명 정도 되는데 16분이 지금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제 16분을 해봐야 한 60명 정도는 지금 참여를 못하고 계시는데, 오늘도 여기 사실 정회원으로 나오시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카톡방에 올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이 정회원에 다 해당이 되는 분들입니다만은 너무 저조하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후원금으로 김영호 씨가 10만 원에서 각종 156의 김종철 회장하고 세 분이 오셨을 때 60만 원, 그 다음에 정태훈, 한지혜 이분들께서 20만 원, 그 다음에 10만 원, 그 다음에 그분들께서 특별히 운영위원 이벤트 행사에 섬김을 받았습니다. 참 그때 너무나도 정말 화기애애했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대접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또 조선호 회장님께서 6만 원을 또 찬조를 해주셨습니다. 회비를 내셨는데 하나는 회비를 내셨고 하나는 내가 볼 때 양비덕 사모님 이름으로 된 것 같은데
사모님이 이런 거 정회원은 저게 되질 않아가지고 후원금으로 처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회원 회비의 수납의 현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는 대로 9페이지, 10페이지가 감사보고서입니다. 감사보고서는 여러분 팜플렛에 나와 있으니까 이건 여러분이 가서 좀 읽어보시고요. 이것은 제가 굳이 다시 여기서 보고를 안 드려도 한번 가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연구원의 활동이 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아주 감사를 해 주신 그 내용을 봤을 때는 과찬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감사하고서 여러분 참고로 하시고요. 2025년 사업 활동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한 해를 참 잘 이렇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2025년도에는 그럼 어떠한 활동을 할 것이냐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팜플의 1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먼저 외장문화연구원의 회칙을 좀 소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작년에 회칙을 개정했으나 외장 해포 과정을 마친 분들이 좋은 그 인재들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좀 기용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그분들과 동참해서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회칙을 먼저 손을 보게 됐는데 여기 개정된 사항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2024년 12월 13일 회칙 개정안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건데 요거는 11월 22일 정기이사회에서 논의됐다는 거. 거기서 나름대로 검토가 되어가지고 이런 것을 개정을 하자라고 해서 총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뭐 지나간 것은 제가 동의나 자책은 물을 필요 없이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24년도에 한 것은 제가 동의 자책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5년도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총회이기 때문에 가부간에 결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아니거든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 안이 10조에서 뭐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뭐라 그랬죠? 예전에는 사무국이 아니라 사무총장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사무국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사무국에는 국장이 있고 차장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목적 작성을 위해서 지난번에는 6개 분야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5개로다가 조정했어요. 그 분야별로다가 또 5사람 이상 위원을 둬가지고 그 분야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여기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 무슨 목적? 연구원이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없이 우리 연구원이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야를 좀 사업의 활동 분야를 작년에는 말씀드린 6개인데 5개로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분야가 어디죠? 첫째 분야가 기획 관리 홍보 분야입니다. 두 번째 분야가 어디죠? 연구 교육.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친교봉사 분야, 장제문화 분야, 상담 이렇게 해서 5개 분야로 하되 각 분야에다가 5명 이상 이렇게 배정을 해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임무는 뭐냐? 여기서 뭐 각 분야별 그런 그 임무를 여기다가 우리가 좀 달라진 것은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아까 사무국에 국장이 있고 차장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기관 홍보 분야 거기에서 사업계획과 재정운영, 회원관리, 홍보 및 대외 협력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연구 분야에서는 뭐 해당되지 없고 친교 봉사 분야에서 동아리 운영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동아리가 2개가 있고 친구 나들이 하는 거. 그 다음에 8번 8항에서는 뭐예요? 심리 상담 등 애도, 질병, 중고 이런 것도 상담할 수 있다. 종전에 뭐 하죠? 종전은 사전 연명 무료 영상 작성만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심리 상담 등의 애도, 질병, 그 다음에 종교 이런 것도 상담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것이 이제 달라진 겁니다.
그렇게 하고 12조에서는 저 사무장 그렇고 각 분야별 직무를 선임 운영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원장을 뽑고 그 다음에 서기 회계를 뽑아서 두 사람이 좀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것을 회칙을 개정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16조는 그 다음에 여기서 제1항만 각종 회비를 명시를 했습니다. 회비를 이사회에서 논의하되 각종 회비만 명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17조에 위원회에 대한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매월 정기운영위원회의는 원장, 사무관, 직무위원장, 그 유거시는 누구? 위원장, 서기, 으로 구성하며 직무위원 전체 회의는 분기에 한 번 하겠다. 그러니까 매월 할 때는 다 참석할 필요가 없이 누가 위원장이나 또 위원장과 함께 서기 회계를 직무를 그 두 분이 참석했다는데 사정이 있으면 한 분이 오셔도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고 분기에 한 분은 전체적으로 모이겠다. 전체적으로. 이따가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위원회는 연구교육위원회는 외장문화 연구공개성 연관 사업을 계획하고 헬퍼 자격증 교육과정 운영하고 장제문화에 대해서는 천국 방송 예식과 시민음악 이런 것들을 다루겠다. 그래서 이 회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여기 변화되는 건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말씀드렸던 회칙 개정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누구가 한번 제안을 해주시죠? 동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번 동의합니다. 예, 우리 삼천명에서 제안한 개정하는 안을 제가 총회 회부를 했는데 동의가 있습니다. 또 한번 제청 있으신가요? 제청합니다. 예, 제청 있으십니다. 그러면 가부를 묻겠습니다. 가부 이해하세요? 예. 아니면 아니시라세요? 예, 그러면 개정안은 그대로 통과가 된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직이 개편됐기 때문에 2025년도에는 인사 개정안 누구를 어디에다 어느 자리에서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아니에요. 그래서 원장 4년이기 때문에 25년까지 그대로 그 다음에 사무국의 요 직원들 요분들은 다 2년이기 때문에 25년까지 그래서 23년 회칙 개정에 의거해서 요것을 이제 그대로 유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 활동 분야입니다. 여기 보면 기획관리 홍보, 연구교육, 친교봉사, 그 다음에 장제문화, 상담실 운영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되어 있는데 여기 요거는 기존에 작년에 개편되면서 이렇게 개정되면서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요거는 이제 기존의 분하고 새롭게 회장의 헬퍼 과정을 나오셨다든가 하신 분들을 추가로 이렇게 개정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기획관리 홍보에 추가되는 박성현, 최웅영, 강삼석, 정상욱, 이은수 그다음에 연구교육에는 김동엽, 서영신, 김종남 친교공사는 이종식, 표복득, 검달군, 이은수 장제문화는 새로 신설된 거기 때문에 장종규, 김현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상담실 운영은 이렇게 돼 있고 대외 협력 분야하고 그 다음에 재정분과 이것을 폐기됐습니다. 조직에서 요거는 없앴단 말이죠. 그래서 요분들도 추천해서 여기에서 지금 위원장은 우리가 추천을 했어요. 어디에서? 이사회에서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위원장은 선정이 돼 있으나 서기 회계는 아직까지 미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위원회별로 모여서 누구가 할 것인가를 위원장께서 같이 손잡고 하실 수 있는 분을 지명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위원회별로 모여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분야별로 봐서 위원장님은 기획관리홍보는 홍재웅, 그 다음에 연구교육은 정수천, 그 다음에 친교봉사는 홍종성, 장제문화는 장종규, 그 다음에 상담실 운영은 금의영. 요 분야별로의 서비 회계를 누구든지 이렇게 그 분야별 그 인원이 나와 있으니까 저분들 가운데서 모임을 가지고 선정을 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회입니다. 이사회는 이사장은 명예이사장 이분 쓰고 그 다음에 유명태, 김현균, 전윤규 이사들 20명, 그 다음에 자문위원 김문덕 그리고 차영 아까 오셨다가 또 다른 일정이 있어서 나가셨다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이것도 2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회칙에 따라서 2025년까지 그냥 유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차용은 위촉을 하는데 이따가 위촉장을 드리려고 합니다만 이상으로 회칙이 따라서 개정됨에 따라서 인사 배정을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도 여러분께 가부를 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안으로 낸 것이지 여기에서 그냥 우리가 이대로 하자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소리십니까? 아무 일단 빨리 답하세요. 시간 가니까. 여기 다 회원이에요. 여기는 누구나 다 발언권이 있고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이나 상관없습니다. 네. 대답 안 하네. 아니 왜 이래? 네. 설명하신 대로 그대로 네. 받기로 동의합니다. 받기로 동의하십니까? 예. 네, 동의하십니다. 그럼 제청 있습니까? 제청 있습니다. 요거 좀 메모리를 해주면 좋은데 뭐 이따가 그냥 적어갈게요. 어쨌든 그러면 지금 요 안을 이사 배정안 요것을 안으로 제시를 했는데 여러분께서 동의 제청이 있기 때문에 답을 묻겠습니다. 답을 이해하세요? 예. 아니면 아니시라고. 네, 됐습니다. 그럼 다음은 좀 2025년도 요 새로 배정된 이분을 통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았어요. 사업 계획과 예산을. 그래서 기관 홍보에서는 이러한 사업, 연구계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각각 예산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팜플렛 15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15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뭐 들어간 건 없고 다만 홈커뮤니티 기관 홍보에서 홈커뮤니티를 한번 검토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각각의 예산을 여기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500원이 아니고 단위가 1,000원이 되기 때문에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친교봉사에 130만 원 이렇게 해서 하자 하는. 특별히 친교봉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우리가 그동안은 먼 거리가 됐든 가까운 거리가 됐든 대중교통을 이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교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그래도 효과적인 친교는 뭐예요? 버스 타고 같이 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춘추 가을이 됐든 봄이 됐든 한 번은 관광버스를 쓰기 때문에 80만 원이 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치, 그래서 이제 식사하고 이런 것들은 회비로 하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장애문화 직무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상담실 운영에 자문위원들 활동비로 사무관사 수당으로 총회로 2025년도에는 기념식을 좀 해야 되겠다. 총회는 끝날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100만 원을 예산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총 1,070만 원이 소요 예산입니다. 그럼 소요 예산을 어떻게 여기 이제 25년도 회비를 조정을 했어요. 회비를.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것 이사가 얼마죠? 원장, 그 다음에 이사장 나와 있고 조종안은 이사진만 얼마로? 20만 원으로. 종전은 얼마였었죠? 12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만 원을 좀 조정하자. 연. 그 다음에 정회원은 얼마예요? 5천 원씩 해서 6만 원을 해서 연회비가. 근데 그것을 연회비 10만 원으로 하자. 지난번에 이사회에서 이렇게 논의가 돼가지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수입을 따지고 보니까 총 이사진에서 700만 원, 그 다음에 여기 정회원에서 사실상 74명은 얼마입니까? 740만 원이죠? 그런데 50%만 잡자. 왜 그러니? 50%도 합산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래서 50, 그래서 1,070만 원의 예산을 잡게 된 겁니다. 여러분, 팜플렛 15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우리 15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그럼 이 조용안에 대해서 답을 묻겠습니다. 다시 한 번. 동의 있습니다. 예. 예, 제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답을 묻겠습니다. 가문이 하세요? 예. 아니면 안 싫어하세요? 뭐 그냥 하는 거 아니니까. 예. 또 이의가 있다는 거 아니면 말씀하시고요. 모르는 부분,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분야별 특별위원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분야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분야별로 나와 있는데 그 위원회별로 분야별로 기존에 있는 건 누가 추가됐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요거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외장의 살법과정 수료자로서 레이어 산하에 요분들이었었는데 요분이 하나 추가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해법 과정의 강사로 활동하실 분이 10분이었었는데 이분이 연구 강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 추가돼서 11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는 위원장이 전영복, 서기회계가 금위원, 그 다음에 외장 문화연구관, 요건 정기 세미나입니다. 정기 세미나. 요분들은 18명이에요. 그리고 추가로 6분이 추가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위원장은 정수철, 그 다음에 서기회계는 배신정. 근데 이 지금 두 분께서 사실 직무를 사양을 자꾸만 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운영을 해가면서 보완을 하든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연구 분야에 특별히 그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헬퍼 과정의 강사, 정기 세미나의 강사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제문화입니다. 장제문화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그 아까 배정된 그분들하고 합쳐서 전부 여기다 나와서 위원장은 장종규 우리 저기 위원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서기회계로 우리 저 김용주 회원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밑에 그 운영란에 나와 있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감사한 것은 지난번에도 이분께서 특별히 특강을 해 주셔서 우리가 가서 저녁도 먹고 아주 참 분위기도 좋았죠. 수화진 병원에 우리가 가서 거기서 저녁도 대접하고 우리에게 특강을 해 주셨어요. 이분께서 여기 정회원 김달수 원장님께서 외장 관련 특강을 분기에 한 번씩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분기에 한 번씩.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분기에 한 번씩. 그래서 파킨슨병, 각종 질환, 이분이 여러 군데 다니면서 강의를 하잖아요. 밤에. 낮에는 시간이 안 맞으니까 병원 때문에. 그래서 참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건 아니자고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건 아니자고요. 잘하고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2025년은 외장문화 정기 세미나를 매월 2사람씩 하는 걸로 했어요. 2사람씩 매월.
그래서 요 배정된 요 분들께서는 강의 주제를 여기 연구 세미나 거기에 강의 주제를 해당 그 위원장님에게나 서기회계 담당하신 분에게다가 통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12월달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사진으로 또는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을 보니까 한 번씩은 다 기회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24명을 배정을 한 거예요. 24명을 이렇게. 그래서 자체 강사로 편성을 했고 연구 강의로 90분 강의를 해야 되고 수강자는 20명 기준하고 언제나 강의하실 때는 수강자용 교재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수강을 하는 분들이 이해를 하고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강사 프로필 대부분이 다 있습니다만은 없는 분은 꼭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고시는 강사 간의 나누시라고요. 일일이 원장한테 얘기 안 하더라도 가령 예를 들어서 김국환 우리 3차장께서 좀 사정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홍정 강사님하고 날짜 좀 조정해서 끼리끼리 그럼 서로 조정해서 해주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 주제를 전부 다 얘기해 주세요. 2025년도 거니까 2025년도. 그 다음에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 분야별로 요거는 기관 돈이고 그 다음에 일정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관 홍보하면은 홍보될 연 2회 계획을 해서 나가. 그 다음에 경기실버신문 매월 2번째 편당, 카페 등의 연간 계속 사업이고, 이렇게 분야별로다가 만들어 놨으니까 분야별로다가 이걸 계획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이 감사장 드리려고 오시라고 했는데 미안해요, 우리. 연구원 이제 이렇게 해서 아시고 좀 배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비곤안에 모든 업무는 서로 바꿔서 한다든가 할 때에 육하 원칙에 의해서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하려면 사무관사한테 가르쳐주라 이거예요. 사무관사는 분야별 위원장한테 받아가지고 이것이 잘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뭐 해달라는 건 하자는 얘기죠. 제가 무슨 그렇게 하자는 얘기. 그 다음에 분야별 워크숍이에요. 요거 좀 날짜 요거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기획관리 홍보, 아까 분야별로 돼 있던 요분들이 며칠날 되도록이면 1월 달에 다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1월 달에. 왜 그런 거 아니? 5월 달에 가서 하게 되면 이미 시간이 다 지나기 때문에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1월 달에 정기적인 모임을 한번 계획해서 알려주시면 그 일정에 서로 모여서 그 분야에 기획관리 홍보 분야에 예산 100만 원 가지고 있으니까 홍재웅 우리 서기회계는 아직 정해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 패션으로 했어요. 미정이에요. 네. 여기에서 일정을 언제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또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일정이나 장소를 위원장님께서 정하신대요. 뭐 이 위원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기관의 경우 우리 홍재웅 위원장님 안방에서 모이라고 좋아요. 그렇게 모이시라고. 그러나 되도록이면 사무실에서 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죠. 사무실에서. 그래서 일정만 잡아가지고 저분들을 소집을 해서 우리 분야에서 할 사업이 이런 건데 같이 한번 의논해보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사업 분야별로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회포과정 강사위원회, 문화연구소 강사위원회, 요분들이 한 번쯤 모여서 참이 모인다니까 엄청 어려워요. 제가 보니까 요분들이 모여서 의논을 해가지고 그래야 뭔가 좀 연구원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나눠지는 그 유인물에
회의록은 회의록 페이지 20을 보세요. 페이지 20에는 회칙이 있습니다. 회칙은 6장 25조 9칙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민간 자격관리 운영 규정, 이건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설명 안 드려도 관리 규정이 2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민간 자격을.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보면 이사명단 몇 분이죠? 몇 분이에요? 23명입니다. 31페이지에. 그 다음에 정해원 명단이 몇 명이에요? 32페이지 보니까 74명. 그러면 몇 분이에요? 97명. 97명. 요분들은 연구원에다가 가입 원서를 내신 분들이에요. 가입 원서를 냈다는 의미는 뭐예요? 제가 해석하고 있는 것은 같이 활동하겠습니다 하는데 사인을 해서 내신 분들이에요. 다른 사람이 사인한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사인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97명이 회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몇 분 오셨어요? 여기 보니까 아까 못 본 몇 명이 여기 안에 못 보니까 얼른 세워봐도 여기 지금 8분, 11분, 14, 15, 20명도 안 되네. 네.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회의록에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신안권으로 지금까지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내가 동의세청에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안권으로 뭐 말씀하실 게 있어요?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없으시면 회의록을 채택하겠습니다. 원래 회의록을 별도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동의 제참을 받아가는 결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다 여러분들이 결의한 것을 보고 회의록으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유인물 팜플렛의 내용이 회의록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가문을 묻겠습니다. 가문이 하세요. 예. 아니면 아니시라 그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팜플렛 그것이 그대로 적용할 것으로 통과됐다고 선언합니다. 땅 안 쳐도 되겠죠? 회의를 제가 마치도록 할 테니까요. 회의를 마치고 이제 3부 순서만 뭐죠? 3부 순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마치면서 화장실 갔다 오실 분은 잠깐 갔다 오시고 안 가셔도 된다고 하면 그냥 계속 하는 말이에요. 5분 동안 그래요. 지금 현재 시간이 13분 정도 돼가는데 20분에 시작하시죠. 20분에 여기 벽시계에 보니까